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반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청당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선구독, 공유, 알림 설정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작은 꼭지 제목은 탁월한 균형 감각입니다. 황희정승 얘기했죠. 1431년 69세의 나이에 복직되어 영의정에 오른 뒤 황희는 거듭 사직을 청했으나 세종은 늘 그를 곁에 두었다. 1432년 70세가 된 황희가 사직을 청했지만 세종은 윤허하지 않고 괴장, 다시 말해 임금이 나라에 공이 많은 70세 이상의 늙은 대신에게 하사하던 괴와 지팡이, 이 괴장을 하사하였다. 황희의 거듭된 사직에 세종은 경의 자신을 위한 계획은 좋으나 나의 의중은 어찌하려 하는 것인가. 나는 논리로 황희를 무마시켰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기에 꼭 필요한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황희가 연로하자 세종은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를 하도록 특전을 베풀었고 큰일 이외의 황희를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했다. 집에 누워서 업무를 처리해도 좋다는 지침까지 내렸다. 대박! 재택근무했네. 세종 때부터. 집에 누워서 업무를 처리해도 좋다는 지침까지 내렸다. 대단하죠? 세종의 파격적인 태우 속에 황희는 87세로 표수를 사양하고 물러날 때까지 18년간 재상의 자리를 지켰다. 큰일과 큰 의논을 결정할 적엔 의심나는 것을 고찰함이 실로 시귀, 점을 치는 데 쓰는 상서로운 풀과 거복을 이야기합니다. 시귀와 같았으며 좋은 꾀와 좋은 계획이 있을 적엔 임금에게 고함이 항상 약속보다 먼저 하였다. 여기서 약속이란 약과 침을 말합니다. 임금이 과실이 없는 처지에 있도록 확실하게 보좌했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요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는 실록의 평가에서 세종이 고령의 황희를 끝까지 신임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1449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황희는 세종과 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국가 원로로서 정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황희는 세종시대 사군과 육진의 개척,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 특히 세종이 중년 이후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자 황희는 조정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며 홀로 반박하는 의인론을 올렸다. 왕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거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종과 황희는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빚었지만 세종은 황희를 늘 중용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명제상 황희의 탄생에는 소통하고 포용하는 세종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다.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던 날 세종실록의 기록에는 황희는 재상의 자리에 있던 20여 년간의 의견이 너그럽고 후한데다가 분경, 즉 인사청탁을 좋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의 여론을 잘 진정하니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재상이라 불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황희의 졸기,
다시 말해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 이 졸기에도 황희는 너그럽고 침착하고 사람됨이 무거웠다. 세상에 식견과 토량이 있었으며 풍부하고 넉넉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이를 의논할 적엔 올바르고 당당하여 큰 기본을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황희에게도 조금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중요는 아닙니다. 희노애락의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것, 적절하게 과하지도 않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본 중용입니다. 오마이갓, 황희도 고칠 점이 있었네요. 이렇게 하여 황희의 온화하고 중후한 인품과 더불어 일의 기본을 파악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크고 작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서도 황희는 관용을 중시했다. 차라리 형벌을 약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는 발언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려는 황희의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다. 황희는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말년에 그 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한쪽 눈을 번갈아 갖는 등 자신만의 건강 비결을 지켜나간 점은 흥미롭게 다가온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비록 작은 글자라도 또한 읽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다. 역시 시력관리에서는 점수를 한 60점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력관리를 하려면 원거리에 있는 사물과 근거리의 사물, 즉 15cm에서 30cm 이내의 사물을 번갈아 보면서 1분간씩 바라보면서 렌즈, 안구의 렌즈를 조절해 줄 때에 근육 운동이 되면서 시력이 길러집니다. 보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 80점은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세상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이 강건하여 홍한 백발을 바라다 보면 신선과 같았다는 평가에서는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한 황희의 신선 같은 모습을 접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황희에 대한 평가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재가, 즉 집안을 다스려 바로잡음, 이 재가의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청령 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권력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잠옷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세종 역시 황희가 수신제가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제국과 평천하에는 황희가 최적의 인물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실록에 황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황희에 관한 일화 중에는 어느 농부가 소의 약점을 말하면서 황희 귀에 속삭이듯 말하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동물도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은 황희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 때문에 황희에 대해서는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실제 황희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인물이었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태종이나 최고의 성군 세종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았다. 황희에게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고 세종은 참모로서 황희의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였다. 황희는 창업에서 수성으로 나가는 태종과 세종 시기에 명참모로 활약했고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명재상으로 남아있다. 특히 오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균형 감각의 보유자였다는 점은 그의 최대의 장점이었다. 황희는 사후에 세종의 요정에 배향됨으로써 세종의 남자임을 확실히 했다. 반구정에서 보낸 말년 작은 꼭지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변에는 황희가 지었다는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17세기 학자 허목이 쓴 반구정에 있는 기록에는 물러나 강호에서 여생을 보낼 적에는 자연스럽게 갈매기와 같이 세상을 입고 높은 벼슬을 뜬구름처럼 여겼으니 대장부의 일로 그 탁월함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겠다 라고 하여 반구정은 황희가 갈매기를 벗삼으며 여생을 유유자적하며 살려고 만든 정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반구정은 서울과 개성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맑은 날에는 개성의 송악산을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개성을 고향에 두고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한 황희의 마음을 무엇보다 편하게 해준 공간이었을 것이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황희지만은 갈매기를 벗타며 사소한 그리고 소박한 삶을 희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그를 필요로 했고 황희는 90세에 이르도록 정승으로 활약하면서 조선 초기 정치와 문물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것은 영원한 현역 정승의 필요 조건이었다. 황희는 때로는 조용하게 왕을 보좌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늘 정체의 핵심을 확실히 파악하고 균형 감각을 모범답안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천한 재상이었다. 역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독서를 통한 참고함이 유용합니다. 특히 고전과 역사에서 모범 답안을 찾아내서 조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